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 같은 전자제품 관세 세부 사항에 유연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를 이번 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루하루 정책이 달라지며 달러 패권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100선이 붕괴되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이 다소 모호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인 오늘 오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금요일에 관세 예외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제품의 한시적인 관세 면제를 서명하고선 관세 예외 코드 분류가 아닌 마약류 펜타닐과 관련한 20% 관세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앞서 현지 시간 금요일 밤 미 관세청 국경보호청은 연방 관보를 통해 지난 5일 발효했던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약 20개의 세관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들, 특히 중국에서 만든 컴퓨터와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 저장 장치,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태양광 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UFC 경기 관람 직전 열린 브리핑까지만 해도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말 외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백악관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잇따라 현지 매체에서 관세 면제도 예외도 없다. 또 전자제품들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면서 불확실한 상황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현지 소비자 심리는 미시간대 집계 기준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실제 관세 유예 발표 직전 현지 애플 매장 주변에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Do I feel pressure to buy it? Yeah. A little bit, yeah. Now I have to spend more money to buy whatever I want. So like I have to use more money to get products that used to cost cheaper back then. We've definitely been getting a little bit more customers, honestly, because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But customer behavior has been about the same. We haven't been getting too many questions about it. But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밤 내놓겠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 이렇게 또 예고가 나왔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14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난 토요일에 얘기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시점들은 무역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각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이러한 법안에 따른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데다 아직 시점이나 부과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번 주 연방 광본에 고시가 올라올 것이다. 한두 달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다소 모호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다시 정리해보면 전 세계 교역국에 동일하게 10%씩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알려진 대로 145%의 관세를 부과하되 아이폰 등 전자제품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USMCA 예외 항목만 25%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25%가 적용되는데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미중 양쪽이 지금 관세율을 추가로 더 높이거나 하는 건 멈춘 상태입니다. 양측 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양측 간의 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보복 관세에 나섰죠. 맞불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도 양측 간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카운터 파트너를 두고 관세 전, 관세 후 각각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양측의 정상 수준에서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채 시장의 급격한
하락 배경에 대량의 미국채를 매도한 특정 국가, 즉 중국이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문도 많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충돌에서 돌아서는 일련의 과정들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상호 관세 발표 당시 단상했던 하워드 러트닉, 또 무역고문인 피터 나바로 등에 가려져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채 30년물이 5%에 육박하면서 달러 기반 자산의 붕괴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런 파장이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 면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번복하고는 있지만 각 나라별 협상과 해법을 동시에 모색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도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증시 흐름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건지 월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월가에선 다소 경계감이 아직 높은 편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수위가 낮아지거나 최소한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애플은 간밤 선물 시장에서 한때 6% 넘게 뛰었습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지난 금요일 컨퍼런스 콜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형 투자은행 그리고 자문사 등의 의견은 위기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JP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수준의 확률로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90일간의 관세를 유예했음에도 실효 세율이 이미 23%로 역사상 고점이라고 경계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0.6%까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아카데미 증권은 과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번 관세 유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아니라 시장 붕괴 직전에 개입한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비판도 담겼습니다. 이런 관점은 일개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정말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할 만큼 시장의 추가 악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매파적 의견을 내온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자산 시장에는 이른바 뉴 노멀을 감지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책 수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